이번에는 그렇게 되게 한 대상을 지정해주는 전치사 바이를 살펴봅니다. 다른 전치사들과 비교할 때 회화에서는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듯합니다. 수동적 상황에서의 어떠함이나 어찌함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떤 나타난 현상 유발이 누구 혹은 무엇에 의한 것인지를 지정해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의 역할명을 유발 전치사로 바꾸고 설명하겠습니다. 유발은 어떤 현상이나 일이 일어나게 함을 말하고 전치사는 상황 구체화업구 앞에 위치하게 되는 상태사라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치사 바이는 주로 수동구문에 쓰이며 행위자를 지정해주는데 우리 언어의 위해서라는 의미에 해당되는 사용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예문 이 같은 능동의 구문에서는 곁에라는 의미로도 쓰여 바이가 지정하는 대상이 한정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범위를 정하고서 그 끝을 조건으로 하는 우리말까지는으로 쓰이기도 하며 도구나 수단을 지정할 때면 우리말 조사 뭐뭐로 같은 해석어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수여 구문의 경우에는 수여자와 수여대상자, 그리고 수여대상물이 예문 6처럼 위치를 달리하며 변형되어 수동문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능동문 5로부터의 변형이라면 5 표현에는 없던 워즈와 바이의 출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변형이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표현된 구문 구조로 보아야 하는데 그럴지라도 예문 5와 6 두 표현이 형태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무관할 수 없으므로 이 수동구조의 출처와 워즈와 바이의 생겨남을 확인해 보면서 바이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은 바이가 사용된 수동구문의 경우입니다. 먼저 수동구문으로의 표현이 능동구문과 무관하지 않아야 하는데 수여구문의 대표적 표현 구조인 예문 1과 그것의 변형으로 보는 예문 2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구문의 기본 형식을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부로 하는 분석의 틀에서 보면 모든 기본 문장 형식의 성립에서 주어와 동사는 공통이기 때문에 대상인 목적어부의 변화에 따라 문형들은 달리 변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구문을 비교하면 표현 2의 수동구문이 표현 1의 능동구문에서 변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분석의 틀을 설정해야 하므로 예문 3 같은 나님을 바탕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문 3을 펼쳐보면 대상부에는 목적어구가 미와 어북으로 명사의 연속인데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두 어휘는 수여관계에 있게 됩니다. 즉, 주어짐을 받는 대상과 주어지는 대상으로 나열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관계가 성립되도록 대상어구를 펼쳐보면 심층적으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처럼 되고 이와 같은 대상어구 구성 요소들의 관계 성립은 예문 4에서의 수동구문화와 의미적으로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동화는 예시 4의 대상부, 미 플러스 어북, 즉 심층적으로 발생한 수동현상에서 비롯되어 화자가 전하려는 우선 정보로 선택되고 표층화한 것이 수동문입니다. 이러한 대상부의 심층적 수동현상을 주어부의 주어 플러스 동사와 관련 지어보면 주어의 능동적인 행위에 따른 대상부의 수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현상으로 보면 화자에 의한 사형식 수여 구문의 선택은 주절의 주고와 대상부의 받음이 표현 의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부의 어휘 서로의 나열 순서를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북, 즉 직접 목적어가 대상부의 주어로 표현되는 경우입니다. 대상부의 구성 요소였던 어복이 수동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부의 주어 자리에 어복이 있어야 하는데 대상부의 구성 요소 교환은 그 자체로는 비문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주고받음을 의도하고 선택한 어휘 나열 표현이 예문 3과 같은 순서로의 사형식 수여 구문인데 예문 5에서는 대상부의 구성 요소들이 통사적인 위치만을 바꾸었을 뿐인데 비문이 되는 것은 어북이 대상물이라서 수여받는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미 역시도 어복에게 수여되는 대상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층적으로는 또 다른 어휘 도입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예문 6과 7 같은 순서가 적용될 것입니다. 미는 주어가 하는 게이브 동작의 결과를 받는 입장이라서 수동격을 갖게 되고 어복은
수여 구문에서 동작을 당하는 피동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피동되어져야 하는 곳, 즉 수동되어질 대상 지정이 있어야 하고, 이 지정을 위해 그래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당위전치사 투가 도입된 예문 6까지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심층적 수동화 현상이 표층화되면 복을 주절주어로 하는 예문 7 같은 수동 구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 혹은 북 어느 것이 주어가 되든지 간에 기입은의 동작줄을 밝히기 위해서 바이가 생성 도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는 동작줄을 지정하는 것이 되는데요. 수동문 7에 따르면 투미에게 가해진 기입은이라는 행위가 누구에 의한 것이냐를 밝히기 위해서 바이를 생성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목할 것은 바이히가 아니라 바이힘이라는 주격을 상실한 목적격이 바이의 전치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이가 힘을 지정할 때 주절주어에 개입을 하는 동작의 능동적 행위자가 아니라 의도 대상인 수동주어가 처한 상태, 즉 was 기입은이라는 과거분사 상태 유발자로 선택 지정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됩니다. 본문 2는 삼형식의 타동사 구문이고, 이가 센트 동작을 해보였기 때문에 동작주는 위가 자명합니다. 그런데 앞본문 1에서의 바이는 히의 대상격인 힘을 동작주로 지정했는데, 여기서는 센트 동작을 했을 당시에 도구로 사용된 포스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주절부와 수동부에 각각 하고 주고 대고 받고가 작용한다고 보고 분석을 위한 심층현상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종속부에서의 전치사 바이가 과거분사로 표현되는 오센트 상태 유발자로 포스트를 지정한다면 그 상태 유발자가 포스트라는 말이 되고 맙니다. 또 여기서의 레터즈는 심층에서 동사 센트에 의해서 피동당한 것이므로 이 현상에 비춰볼 때 전치사 바이는 주절의 동작주를 지정하는 것도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바이가 선택 지정한 포스트 동작은 보내는 동작도 보내짐 당하는 동작도 아닌 보내지게끔 돕는 동작이어야 합니다. 바이가 되어지게끔 돕는 동작주 지정을 한다면 과거 완료 현상 유발자와 무관하지 않아야 하고, 이 표현의 심층적 구문 구조에서 그 현상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전치사 바이의 출현이 과거분사에 무관하지 않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펼침 1과 같은 심층적 구문 분석으로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이와 같은 심층적 구문 분석의 틀에서 보면 바이는 부가부의 요소로서 이스 구체화를 위한 보어부에 전치하고 있고, 또 이스는 앞에서 발생한 수동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바이가 주절의 동작 워크, 즉 하고의 동작주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수동 피동된 되고의 상태 유발주 지정임을 알게 해줍니다. 본문사는 히의 살해당함이 히스 에너미에 의한 것이라고 바이로 지정했는데, 그러면 예문 1처럼 위드가 쓰인 구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문 1에서의 위드는 도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인지하게 되는데, 이드가 보여주는 작용 개념에 의한 역할 기능은 동반 상태 지정입니다. 예문 1의 표현만으로는 히가 죽게 된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죽임행위 유발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드에 의해 지정된 언에로는 공범이기는 하지만 동원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이와 위드가 함께 쓰인 예시 2와 펼침구조 3에서 그 차이를 변별받을 수 있습니다. 히가 죽게 되었을 때 바이는 죽임의 상태 유발자를, 이드는 그 행위에 동원된 무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의 대상을 단순히 행위자로 인지할 경우 죽임을 당한 대상 히가 살해당할 때의 가해자 정도로 여기게 되는데, 다음의 제시본문은 약간 다른 뭔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본문 5에서 더 레인은 어떤 행위를 저지른 능동적 유발자로 인용된 것이 아닙니다. 레인은 태생적인 속성대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뿐입니다. 능동적인 행위를 찾는다면 비를 맞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드리븐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이는 결코 드라이브를 가한 동작주로 더 레인을 택한 것이 아니며 드리븐되게 한 공범으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 표현에서 쓰인 과거분사 드리븐과 무관하지 않은 역할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이가 과거분사 상태가 되도록 행위를 유발시킨 대상, 즉, 그 상태가 생겨나게 만든 행위 발생자를 지정해준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면 그 행위를 발생시킨 것은 더 레인임이 분명하기 때문인데 이드가 쓰여 비문인 1과 이 두 표현은 그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비문 1에서의 수동 표현을 예문 2처럼 능동구문으로 고쳐봐도 비를 도구 삼을 써모는 하나님인 갓 말고는 없어서 의미적으로 비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문 3 표현처럼 바이가 쓰이면 비를 구실로 우리를 집안으로 몰아넣었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예문 3 표현에서는 바이가 동반 상태를 지정하는 위드와는 달리 과거분사의 상태가 되게 한 행위유발 대상 지정에 관여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바이가 과거 완료와 무관하지 않다면 형용사로 보충된 본문 6과 같은 이 형식 표현에서는 의미상 과거 완료가 형용사에 해당해야 하므로 예문 1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문 1에 쓰인 킬드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그 동작이 끝났음을 넘어서 그 동작의 결과로 빚어진 상태, 즉 겪음 형상화를 표현하기 때문에 거의 형용사와 유사한 과거의 상태를 표현하는 과거형 분사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는 과거 완료의 동작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해당 동작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와 관련지어야 하고 본문 6에서의 헝그리는 나타나는 상태에서 보면 기능적으로는 과거 완료와 대등합니다. 그런데 바이의 역할 기능을 어떤 상태가 되게 하는 행위 발생자만의 지정으로 보고 그런 역할 개념으로 본문 6을 풀어보면 예문 2의 분석처럼 어색해지고 맙니다. 헝그리 상태를 발생시킨 것은 자신의 배고픔이지 결코 정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출한 개념이 반영되는 새로운 것이 필요해집니다. 동사 패스의 심층적 작용 개념은 아무런 방해도 거치지 않고 지나감입니다. 그리고 심층적으로 발생한 워즈 패스트는 그 패스 동작의 결과로 빚어지는 상태이므로 바이가 지정한 것은 예문 1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스테이션은 결코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개념을 추가해본다면 행위 발생처 지정이게 됩니다. 이것은 전치사, 업, 다운, 아웃 등이 해당 목적어로 이동 대상과 이동처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바이 사용 구문에서 바이에 대한 번역어로 우리 언어의 옆, 곁, 가 등도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말 번역을 할 때 이 같은 표현에서의 바이는 옆, 곁, 혹은 가라는 위치적 개념을 적용해야 우리말다워집니다. 영어에서도 우리의 언어적 사고와 똑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예문 1과 2는 무엇으로 변별해야 하는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가까이와 가에서라는 의미로의 공간을 간격으로 구분해 본다면 그 경계는 무엇이 정해주는 것인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말 번역어에 의한 공간 개념은 이들의 변별을 어렵게 해줄 뿐입니다. 따라서 바이가 그런 상태가 되게끔 해주는 대상을 지정한다는 개념을 예문 2의 설명처럼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삶의 위치적 공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담아낸 표현이 됩니다. 바다를 도우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닷가에서 형성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념 적용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문 9에서도 우리말 해석어 뭐뭐까지는 이라는 의미의 개념에 따르면 시간이나 공간적 범위의 끝을 가리키는 유사한 전치사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경우를 비교해서 인지해보고 바이의 역할 개념에 대한 개연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까지라는 우리말 의미로 인지해도 될 듯 싶지만 변별해 주어야 하는 의미는 주, 는, 만, 의 조사들만큼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예문 1의 til은 지속상태임을 지정하므로 6시가 되도록 계속한다는 의미이고 예문 2의 until은 단속상태임을 지정하므로 6시 이후에는 중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문 3의 by는 행위적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더 이상은 있을 수 없거나 있지 않으려는 어떤 행위의 한정이 6시에 주어져 있을 때 사용하는 상태사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한 행위 유발자 혹은 유발처라는 개념 도입은 예문 1, 2와의 변별을 가능하게 하는 심층적 의미로 충분히 적용되어 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by에 대한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째, by는 하게 한 행위자가 아니라 되게 한 유발자, 유발처를 지정해 줍니다. 둘째, by에 의한 유발자, 유발처는 수동, 피동, 주어를 되어진 상태로 드러냅니다. 셋째, by로 지정된 유발자, 유발처는 도우미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출한 by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유발전치사 by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